전 세계 유례없는 광경의 러중 빨간불. 드디어 한국 K2 62대 도착했다. 급변한 K2 아머. 유럽 긴급보도 이유. 지난달 28일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방추위에서는 K2 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 안이 심에 의결됐다. K2 전차 양산 사업은 미래의 전장 환경에 적합한 기동력, 활력, 방어력이 보강된 K2 전차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세 차례 양산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 엔진 플러스 변속기의 변속기가 국산화되지 않아 계속 문제로 제기돼 왔다. K2 전차에 장착되는 1500마력 파워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 시제품이 개발 및 운용 시험평가를 모두 통과하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규격서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양산 제품을 제작했다. 하지만 국방기술품질원의 최초 생산품 검사에서 변속기가 국방규격서의 내구도 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산 파워팩 개발이 지연되면서 1차 양산분 100대에는 독일 MTU사의 파워팩이 우선 장착됐다. 2차 양산에서는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계획했으나 변속기가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국산 엔진에 독일산 변속기를 수입해 파워팩을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은 3차 양산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폴란드로 수출한 K2 전차에도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조합한 파워팩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초 K2 전차의 기술을 이전받은 튀르키예가 국산 변속기를 시험하고 성능이 검증돼 앞으로 생산하는 알타이 전차에 국산 변속기를 장착하겠다며 S&T 다이나믹스, 구 ST중공업과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자 방사청은 K2 전차에도 국산 변속기를 적용하기 위해 내구도 시험을 다시 진행했다. 국산 변속기 내구도 기준은 기본 기능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 저하 없이 320시간 9600km 거리까지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센트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변속기는 306시간 9200km에서 결함이 발생해 검사를 종료했다. 국방규격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방추위가 열렸고 드디어 4차 양산분 150대에 국산 변속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방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구도 검사 결과에서 국산 변속기는 국방규격의 기준 320시간 중 306시간 완료 후 결함이 발생해 검사를 종료했으나 업체가 제안한 추가 품질 보증 대책, 관련 기관 의견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차 양산의 국산 변속기 적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국산 변속기 적용으로 K2 전차의 파워팩, 엔진 플러스 변속기은 완전 국산화되며 향후 우리 군 운용 시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 및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산 전문가들은 국방규격서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무기체계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방추위 의결을 통해 양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나왔다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사업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변속기 국산화를 완료한 K2 흑표전차 블랙팬서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현대로템이 개발한 3.5세대 전차로 튀르키예 기술 수출 후 폴란드에 최초로 완성품이 수출되고 있다. 승무원은 3명, 전차장, 포수, 조종수, 2고. 중량은 56톤이며 주포로 현대위아가 개발한 55구 경장
120mm 활강포를 탑재했다. 평지 70km/h, 야지 50km/h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450km이다. 40발의 탄약을 적재하고 자동장 전장치를 통해 탄약수 없이 분당 최대 10발 이상 장전이 가능하며 유기압 현수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상하 및 전후좌우로 자유롭고 정밀하게 자세를 제어할 수 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오차를 줄여주는 동적 포구 감지기와 목표 조준 프로그램, 자동 사격 기능을 갖춰 험난한 야지에서 이동하면서 목표 조준이 가능하다. 또 특수도화 키트를 장착하면 4.1m 잠수도화가 가능해 대다수 강을 건널 수 있다. 방어 측면에서는 전차에 접근하는 대전 차유도 미사일을 감지해 대응 연막탄을 발사하고 회피 기동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적용해 전차의 생존성을 높였다. 또 기존 전차보다 크게 개선된 복합장갑과 반응장갑을 사용해 공격 헬기의 전차 상부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 오염된 외부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양압장치가 있어 화생방 전투 상황에서 승무원이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2. 하나방산 3분기 실적의 이라크 천궁 미반영, 가격 납기 협약. 지대공 미사일 천궁의 이라크 수출이 성사됐지만 핵심 부품 제조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은 이 사업을 3분기 실적과 수주 예상 목록에 넣지 않았다. 방어체계 개발업체와의 납기 및 계약금액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천궁 지대공 미사일은 적 전투기, 탄도미사일 등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미국의 대공 방어체계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운용 범위가 비슷하고 용도도 같아 한국판 패트리어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레이그넥스원은 미사일 및 통합체계 개발업체이며 하나시스템은 레이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발사대와 차량을 생산한다. 수출 관련 협상 주체는 체계 개발업체인 레이그넥스원이다. 최대 이점은 대등한 성능과 빠른 납기 및 가격 경쟁력이다. 이에 2022년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2조 6천억 원 규모 계약을 따냈고 사우디아라비아, 2023년 4조 3천억 원, 이라크, 9월 3조 7천억 원 등에서 굵직한 계약을 잇따라 수주했다. 천궁 누적 수주액만 10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천궁 체계 수출의 가장 큰 수혜업체는 레이더 시스템을 제작하는 하나시스템이다. 올해 2월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용 천궁의 경우 다기능 레이더, MFR, 부문 계약만 1조 2천억 원이 사용됐다.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협력사다. 그러나 이라크로 수출될 천궁은 3분기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고 4분기 실적에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내 예상되는 신규 수주 목록에도 넣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하나시스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연간 수주 목표는 4조 원이다. 총 1조 6천억 원의 신규 계약을 따냈고 올해 4분기 중 K2 전차, 4차 양산, 천마 탐지 추적장치 PBL 한국형 구축함, KDEX, 2 전투체계, K21 장갑차, 2차 양산, 고고도 2사 이류격체계, L3, 양산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이라크 천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발표한 이유는 리넥스원 주도로 체결된 이라크 수출 계약에 대한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 측은 리넥스원의 이라크 수주에 대해 사전 합의 없이 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와 하나시스템은 납기 및 납품 가격, 불안한 이라크 정세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계약업체로부터 레이더,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및 이익 반영 일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나시스템 관계자는 수주계약을 체계개발 업체가 하고 나머지 과정은 회사 간의 협상을 거친다며 대승적인 과정에선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만 회사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라크 계약은 언제 될지 알 수 없고 2025년 소폭 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2월 수주된 사우디 수출분 천궁과 9월 주계약 업체가 수주한 천궁 관련 내용을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우디 수출분의 경우 생산 시점이 임박하지 않아 관련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에어로가 제작하는 레이더 및 미사일 발사 플랫폼, 차량, 발사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산 마무리 단계에 사용된다. 문제는 이라크로 수출 예정인 천궁 플랫폼이다. 하나에어로 측은 갈등 중인 현 상황을 반영하듯 불확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지난달 진행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에어로 역시 이라크 천궁 양산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계약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체계 수출 기업이 수주 금액을 확정해 계약한 상황이라며 주요 부품 납품사들과 금액 및 납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